자식이 연락하지 않는 진짜 이유. 저녁 6시입니다. 한 할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아무 알림도 없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일주일 전입니다. 그때도 본인이 먼저 걸었습니다. 응,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 낯설지 않으시죠?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자식이 연락을 안 합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렵습니다. 전화를 걸면 짧게 끊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응, 회사 일이 많아서. 그게 답입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정말 바쁜 걸까? 아니면 나를 피하는 걸까? 오늘 이 이야기는 부모인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비난하거나 당신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자식은 연락을 하지 않는 걸까요? 정말 바빠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부모의 오해. 먼저 당신의 마음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 부족한 부모였나? 자식이 나를 버린 건가? 이런 생각 당연합니다. 평생 자식을 키웠는데 이제 와서 연락도 잘 안 하면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애들은 부모 은혜를 모른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배은망덕하다. 이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섭섭함은 진짜입니다. 당신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이제 그 자식이 어른이 되었고 당신은 늙었습니다. 이제 좀 기대도 되고 연락도 받고 싶은데 자식은 멀어집니다. 당연히 섭섭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자식이 당신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면, 혹시 자식도 힘든 건데 그걸 보여줄 수 없어서 연락을 못 하는 거라면, 혹시 자식이 당신을 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라면요.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자식의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식의 속마음. 자식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자식 편이지. 세상에서 제일 자식을 아끼는 사람이지.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걸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때때로 이런 존재입니다. 평가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실망시킬까봐 두려운 사람,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전화를 겁니다. 엄마, 응, 아들. 밥은 먹었니? 응, 회사는 잘 다니고? 응.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이 대화, 흔한 대화입니다. 당신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근데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또 결혼 얘기네. 엄마는 내가 지금 결혼 안 한 게 불만이구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당신은 걱정해서 물어본 겁니다. 근데 자식은 그게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은 관심 표현한 거고, 자식은 평가받는다고 느낀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 앞에서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의 과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어떤 꿈을 꿨는지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 앞에서 지금의 자신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40입니다. 회사 다니고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를 만나면 여전히 우리 아들, 우리 딸입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아직도 엄마 눈에 내구나. 내가 뭘 해도 엄마 눈엔 부족하구나.
이게 자식이 연락을 안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모 앞에서 자기가 너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못난 모습을 보이기 두려운 자식. 자식은 부모에게 잘하고 싶어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자식도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지금 자식의 인생이 어떤가요? 회사에서는 힘듭니다. 상사한테 치이고 후배한테 치입니다. 집에 가면 배우자랑 싸웁니다. 애들 키우느라 지칩니다. 돈은 늘 부족합니다. 대출 갚느라 허덕입니다. 이게 지금 자식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부모한테 전화를 겁니다. 엄마, 응, 아들. 잘 지내니?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힘들어. 돈이 없어. 요즘 우울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걱정할까봐. 왜냐하면 부모가 실망할까봐.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 들을까봐. 그래서 자식은 거짓말을 합니다. 응, 잘 지내. 회사도 잘 다니고. 다 괜찮아. 근데 이 거짓말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밝은 척해야 하고 웃어야 하고 괜찮다고 말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자식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안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부모에게 못난 모습 보이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랑보다 죄책감이 큰 자식. 자식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자식은 부모에게서 사랑보다 죄책감을 더 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한 적 있으시죠?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너 때문에 참 힘들었어.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이 말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 고생했고 정말 자식을 위해 산 겁니다. 근데 자식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엄마한테 빚을 졌구나. 내가 엄마를 힘들게 했구나. 나는 엄마한테 갚아야 할 게 많구나. 사랑이 아니라 빚이 된 겁니다. 부모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자식은 그 말 속에서 기대를 느낍니다. 엄마가 나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나는 뭘 해드려야 하나? 나는 엄마 기대에 부응하고 있나? 나는 엄마를 실망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식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피합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책감이 너무 커서입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부모에게 사랑보다 죄책감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망가지는 과정.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관계가 망가지는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부모의 기대. 자식이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너는 공부 잘해야 해. 너는 좋은 대학 가야 해. 너는 좋은 직장 다녀야 해. 너는 결혼해야 해. 너는 손주 낳아야 해. 당신은 이게 자식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한 말입니다. 근데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엄마 기대를 채워야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구나. 두 번째 단계, 비교. 옆집에는 대기업 들어갔던데. 내 친구는 결혼했던데. 누구네 손주는 벌써 둘이래. 당신은 그냥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자식은 이렇게 듣습니다.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엄마를 실망시키고 있구나. 세 번째 단계, 간섭. 그 사람이랑은 사귀지 마. 그 직장은 별로야. 애는 이렇게 키워야 해. 당신은 걱정해서 한 말입니다. 근데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엄마는 내 인생을 믿지 못하는구나. 나는 아직도 엄마 허락을 받아야 하는구나. 네 번째 단계, 거리 두기. 그래서 자식은 거리를 둡니다. 연락을 줄입니다. 집에 덜 갑니다. 부모를 만나면 피곤하니까요.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나를 버렸다.
근데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한테서 좀 쉬고 싶다. 이게 관계가 망가지는 과정입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한 말이고 자식은 그게 짐이 된 겁니다. 부모가 바꾸려 할수록 멀어지는 자식.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바꾸려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더 잘 살라고, 더 행복하라고. 근데 이게 역효과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이렇게 느끼거든요. 엄마는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는 엄마 눈에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변해야 사랑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바꾸려 할수록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부모가 조언할수록 자식은 더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걱정할수록 자식은 더 숨깁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자식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회복의 방법.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을 다시 가까이 오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근데 이게 답입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을 평가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너는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아. 이 한마디면 됩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힘들구나. 괜찮아. 천천히 해. 조언하지 마세요. 해결책 주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자식이 실패했으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다음엔 잘 될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안아주세요. 자식이 결혼 안 했으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결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해. 재촉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려주세요. 자식에게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닙니다. 필요한 건 너는 지금도 충분해 라는 확신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바뀌면 자식도 바뀝니다. 자식은 다시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편해졌으니까요. 부모 앞에서 작아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전화할 때 질문을 줄이세요. 밥 먹었니? 회사 잘 다니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이런 질문 대신에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둘째, 걱정을 표현하지 마세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너 혹시 아픈 거 아니야? 이런 말 대신에 오늘 만나서 좋았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셋째, 조언을 참으세요.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조언하고 싶으시죠? 참으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게 전부입니다. 넷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손주 보고 싶으시죠? 참으세요. 자식이 성공하길 바라시죠? 내려놓으세요. 자식이 자주 오길 바라시죠? 기다리세요. 다섯째, 이 한마디를 자주 하세요.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드리는 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부모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사셨습니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자식은 이미 어른입니다. 자식은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자식이 돌아올 때 편하게 앉을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자식은 당신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 앞에서 작아질 뿐입니다. 자식은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숨 쉴 공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이 기다려주면 자식은 돌아옵니다. 당신이 내려놓으면 자식은 가까워집니다. 당신이 괜찮아
라고 말하면 자식은 다시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식을 원망하지 마세요. 자신을 탓하지도 마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자식이 편하게 올 수 있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그게 지금 당신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에 남겨주세요.